자, 오늘은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다른 물체는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게 다음 페이지에요. 쇠구슬하고 깃털, 쇠구슬하고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전 단원, 전 단원의 요 페이지 내용을 먼저 보셔야 돼요. 먼저 이 오른쪽 밑에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힘의 크기가 클수록 속력 변화. 자, 속력 변화의 가속도라고 써볼까요? 가속도가 크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레에 지금 똑같은 짐을 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질량 10kg이라고 써볼까요? 이쪽도 똑같은 물체들을 이제 짐을 실어놨으니까 이쪽도 질량 10kg. 자, 똑같이 카트에 질량 10kg이 실어 있는데 어른이 밀 때와 어린아이가 밀 때 누가 더 빨라질까요? 10초 동안 1초 동안 누가 더 빠른 속력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더 큰 힘을 준 이쪽 어른이 더 큰 힘을 줬을 때, 즉 여기다 힘 큰 대를 쓰고 이쪽 어린이가 주는 힘은 작겠죠. 어른보다는 힘 작을 소를 써주세요. 그래서 이 가속도는 힘이 클수록 가속도도 크니까 이런 걸 비례 관계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비례 관계는. 그래서 가속도는 힘과 비례한다. 동그라미 1. 그 다음 아래쪽 문제를 볼까요? 아래쪽 그림. 아래쪽은 똑같은 어른이 이제 했으니까 똑같은 힘이 뭐 10N이라고 해볼까요? 똑같은 힘을 주었을 때 누가 더 속력 변화, 가속도가 누가 더 크냐. 이때는 수레에 실은 그 짐의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이쪽은 질량 뭐 20kg이라고 쓰시고 이쪽은 카트의 무게가 있으니까 질량 뭐 1kg이라고 써볼까요? 자, 짐을 많이 실은 그 수레하고 짐이 없는 수레, 요 카트하고 똑같은 힘으로 밀었을 때 누가 더 빨라질까요? 그렇죠. 둘이 달리기 경주를 한다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쪽이 질량 20kg은 큰 대를 쓰고 질량 1kg은 작을 소를 써주세요. 가속도는 오히려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니까 이렇게 힘이 크면 가속도도 크다. 크면 크다는 비례고 오히려 작을 때 크다라는 것은 서로 반비례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수학적으로 질량을 분모해놔요. 그래서 동그라미 2.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즉 분모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전체적인 값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걸 반비례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1번과 2번을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니까 밑에 분모에는 질량, 그 다음에 위에 분자에는 힘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뉴턴의 제2법칙인데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한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9.8N이고 질량이 2kg일 때는 그때는 9.8 곱하기 2N, 즉 19.6N. 뭐 3kg일 때에는 9.8 곱하기 3N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mkg일 경우, 질량이 m일 경우에는 그 애에 잡아당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9.8 곱하기 질량 뉴턴이다. 그래서 10kg짜리면은 9.8 곱하기 10해서 98N의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있다.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질량이 다른 물체의 낙하운동.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쇠구슬하고 깃털 요 실험하는 장면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볼링공하고 깃털하고 동시에 떨어뜨리는 그런 실험 장치예요. 누가 더 먼저 떨어지는지 봅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깃털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볼링공보다 천천히 떨어지고, 볼링공은 빨리 떨어져서 결국 볼링공이 더 일찍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 저항 때문이에요. 이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실험 장치는 이제 커다란 진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실험실의 문을 닫고 공기를 다 빼서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려 봤어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때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 볼링공하고 깃털이 신기하게도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자,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속도는 뭐에 비례했죠? 그렇죠.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했죠. 여기서 이 볼링공하고 깃털이 있는데, 이 볼링공과 깃털은 누구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힘은 중력을 얘기해요. 근데 아까 전에 두 번째로 또 배웠던 게 뭐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 그래서 1kg이면은 질량 대신에 1을 대입하고, 2kg일 경우에는 질량 대신에 2를 대입해서 그때 잡아당긴 힘은 9.8 곱하기 m 뉴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볼링공은 뭐 100kg이고 깃털은 1kg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질량이 되겠죠. 100kg과 1kg은 질량이고, 이때 얘네들을 잡아당기는 중력은, 볼링공이 더 무겁죠? 무거운 이유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얘를 손으로 들고 있기가 더 힘든 이유는 중력이 더 세기 때문인데, 이 중력은 정확하게는 9.8 곱하기 질량이니까 얼마겠어요?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은 9.8 곱하기 1 뉴턴이고, 그럼 볼링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9.8 곱하기 100 뉴턴이 되겠죠. 이게 중력, 즉 힘이 되겠죠. 힘. 근데 아까 전에 가속도는 뭐라고 했어요? 가속도는 분모가 질량, 분자가 힘이었죠.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깃털의 가속도는 얼마야? 깃털의 가속도는 1분의 9.8. 그 다음에 볼링공의 가속도는 얼마야? 질량이 100kg이고 중력은 9.8 곱하기 100. 깃털은 9.8 곱하기 1. 왜냐하면 질량이 1이니까. 그럼 그 약분이 되죠. 그럼 100 지워지고 얘는 1 지워져서 깃털의 가속도는 9.8. 볼링공도 약분이 되다 보니까 가속도가 9.8이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볼링공이든 깃털이든 전부 다 9.8, 1초마다 9.8 미터 퍼 세컨씩 증가해요. 그래서 1초마다 똑같은 속력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깃털과 볼링공은 동시에 떨어지겠죠. 단 언제일 때? if 진공일 때. 진짜 비어있다가 진공이에요. 빌 공짜를 쓰기 때문에. 이 진짜 비어있다는 것은 바로 공기가 없다라는 얘기고,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공기 저항력, 즉 마찰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유낙하에서 이 자유의 뜻은 뭐다? 자유의 뜻은 저항이 없다 라는 뜻이고, 낙하의 뜻은 뭐였어요? 낙하의 뜻은 only 중력만 받아서, 중력만 존재해서 중력으로만 떨어질 때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 이때 공기가 없기 때문에 깃털이든 볼링공이든 중력 가속도가 9.8 m/s씩 1초당 똑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 자,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유낙하 운동할 때 크기나 질량에 관계없이, 즉 깃털이든 볼링공이든 1초마다 9.8 m/s씩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동시에 지면에 도착한다. 지면은 이제 땅에 동시에 떨어진다. 여기서 자유의 뜻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즉 공기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얘기는 마찰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찰력이 없다. 자, 아까 낙하의 뜻은 뭐였어요? 낙하는 중력, only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를 낙하 운동인데, 공기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즉 if 공기가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때는 동시에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1초마다 9.8m씩 증가. 이게 이제 가속도죠. 그래서 가속도는 1세컨 동안, 즉 1초 동안 9.8 m/s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9.8 m/s 제곱. 왜냐면 s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분모에 s가 두 개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m/s이 아니라 m/s 제곱인 이유는 1초마다라는 이 뜻 때문에, 즉 1세컨 동안 9.8 m/s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있을 때는 어떠냐? 공기가 있을 때는 얘네들이 중력을 이렇게 받으면은 깃털은 중력이 작겠죠. 근데 공기 저항은 어때요? 공기 저항은 얘랑 표면적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힘의 합력을 구해보면은 얘는 공기 저항에 비해서 중력이 훨씬 세요. 사실은 화살표가 이제 중력이 깃털보다 요 정도 길기 때문에 얘네 둘의 합력은 농구공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작용하고, 깃털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합력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때는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중력과 공기 저항의 합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합력의 크기가 농구공은 크지만 합력이 깃털은 작다. 왜냐하면 깃털은 중력이 작고 공기 저항은 농구공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합력에 있어서 중력이 작은 이유 때문에 합력이 작아서 느리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진공 중에서, 자, 진공의 뜻은 아까 진짜로 비어있다, 이 빌 공짜죠. 이것은 공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뜨릴 때 바닥에 먼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떨어지는 거 없죠? 동시에 떨어진다가 답이죠. 동시에 떨어진다. 2번 문제 볼까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농구공이 깃털에 비해서 중력이 큰 이유는 질량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라겠어요? 9.8 곱하기 질량, 단위는 뉴턴. 이게 중력의 크기라고 했죠. 자,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속력 변화는, 자, 이것은 속력의 변화라는 것은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어떻다? 그렇죠. 일정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해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는데, 이 힘은 중력을 의미한다겠죠?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10kg일 경우 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10 뉴턴이고, 만약에 뭐 500kg짜리 볼링공이다. 그럼 얘에 작용하는 중력은 9.8 곱하기 500 뉴턴.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봤더니 약분이 되죠? 약분이 돼서 10, 10 지워지고, 얘는 500, 500 지워져서 결국은 지구에서는 어떠한 물체든 공기가 없다라면은 9.8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때 시간도 똑같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